대염 서원의 두 나라에선 전쟁이 끊이질 않고 대염 위북군은 빼앗겼던 청주를 수복하고 청주성에 불을 질러 백성들을 도륙합니다. 청주의 한 마을 미림은 아버지와 함께 탈출하려고 하지만 미림을 먼저 구하려던 아버지는 불에 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꼭 살아남으려는 아버지의 유언에 미림은 슬퍼하며 돌아섭니다. 미림은 불을 지른 남자와 마주치는데 대염 위북군의 명패가 위북장군 모용경화인 것을 보고 청주화재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청주 백성들의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미림은 암청으로 들어가 훈련을 하며 복수할 날을 기다립니다. 10년이 흐르고 미림은 적액이 되고 암청 주인은 모용경화를 죽이라는 임무를 줍니다. 암청 주인은 살수인 미림의 몸에 문맥독을 심고 임무를 완수하면 해독제를 주고 암청에서 벗어나 자유를 주겠다고 합니다. 대염과 서원은 오랜 전쟁을 끝내고 화친을 결정. 서원왕은 서원공주 자구와 서원미인 100명을 대염으로 보내고 미림은 미인 중 한 명으로 화친단에 숨어들어 모용경화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용경화는 화친단을 맞이하는데 고인을 애도하는 종이를 뿌려 자고는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해 화가 나지만 황제의 신하 유충이 양해를 구합니다. 화친단 미인들은 간택을 거쳐 배분되는데 경화는 미림이 마음에 들어 자신의 미인으로 두려고 합니다. 미림은 경화를 죽일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모두가 잠든 틈을 타 경화를 찾아가지만 또 다른 자객과 마주치게 되고 자신이 아니라도 모용 경화를 노리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림은 경화가 목욕 중이라는 말을 듣고 경화를 찾아가고 경계하는 경화를 유혹하며 사모한다고 하지만 경화는 미림을 의심합니다. 유충은 경화의 궁에서 나온 자객을 보게 되고 경화의 신복 청현에게 경화를 보호하라고 합니다. 미림은 소란스러운 상황에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경화에게 키스합니다. 상황을 모면하지만 경화는 자신을 자극하지 말라고 미림에게 경고하고 미림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림은 절은발이인 경화가 두 발로 일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경화가 절은발이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고는 미림이 밤새 경화에게 붙잡혀 있던 것을 따지며 미림을 데려가려고 하고 경화는 서원 미인들이 활을 잘 쏜다는 것을 알고 내기에서 이기면 나가게 해준다고 합니다. 경화는 병사 한 명을 내세워 시범을 보이려고 하고 제대로 시범을 보이지 않는 병사를 죽이는데요. 미림은 병사가 피하는 동작을 보고 자신이 봤던 자객인 것을 눈치챕니다. 경화의 형이자 대염 태자인 모용현열. 경화를 걱정하지만 뒤에선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경화를 경계하는데요. 현열의 명령에 움직이는 병부상서 장인은 10년 전 청주 화재와 관련이 있고 자객을 심어 경화가 청주 사건을 조사할까봐 감시하고 있었고 현열은 경화가 자객을 찾았지만 증거가 없어 장인에게 행동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대염 백성들은 경화가 청주 백성을 죽인 사건으로 경화를 비난하고 현열은 아이들을 부추겨 소동을 일으킵니다. 미림은 혼란스러운 틈에 마차에서 떨어진 위북군 명패를 보게 됩니다. 경화는 돌아가신 어머니 덕가황후를 모시는 곳으로 가고 10년 전 청주에서 돌아와 어머니의 임종 직전 마지막 인사도 못한 채 슬퍼했던 기억을 떠올리는데요. 경화의 아버지이자 황제인 모용권은 청주 땅을 수복하라고 했지만 백성들을 모두 잃게 한 경화를 불효자라고 하고 어머니의 제사를 지내지 못한 채 쫓겨났던 것을 생각합니다. 미림은 명패를 찾기 위해 경화의 궁에 잠입해 명패를 찾아내고 경화가 예복을 입는 것이 소원이었던 덕가황후의 살아생전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옷을 갖춰 입고 황후의 위패 앞에 선 경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림은 칼은 절대로 백성을 향해서는 안 된다는 덕가 황후의 가르침을 받았던 경화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믿지 못했던 황후를 탓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림은 경화의 말을 듣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10년 전 명패와 자신이 찾은 명패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암청 주인의 부름을 받은 미림. 암청 주인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미림에게 문맥독의 발작을 일으키게 하고 해독제를 먹지 못하면 사흘 안에 죽게 돼 마지막 기회를 주며 사흘 안에 모용 경화를 죽이라고 합니다. 암청 주인의 정체는 모용 경화였고 경화는 자신이 죽기 위해 살수를 양성하고 청주 화재로 원한을 품은 사람만이 자신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 미림의 복수를 자신의 목숨으로 갚아주려고 합니다. 현열은 경화를 싫어하지만 동생인 경화를 챙겨주는 척하고 모든 것을 놓아버린 듯한 모습과 절음발이가 된 경화를 보고 항상 경화에게 양보했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경화는 청현과 함께 청주 백성들을 지킨 위북군의 위패를 만들어 위로하고 10년 전 청주성을 수복하러 갔던 위북군들은 불이 난 것을 알고 불을 끄기 위해 노력하지만 청주 백성들은 화재의 원인이 위북군의 지수로 알고 공격하는데요. 경화가 자신의 부하들과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칼을 겨누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누군가 백성들을 선동해 군영을 공격해 크게 다친 일을 떠올립니다. 자고의 오라버니 서원 왕자 월진. 오랫동안 대형 볼모로 잡혀 지내고 있었는데 우연히 오래전 좋아했던 미림을 스치듯 보게 됩니다. 헛것을 본 것으로 착각하지만 미림이 만들어주었던 청주결을 보게 됩니다. 월진이 보고 싶었던 자고, 월친과 재회에 기뻐하고 자고가 대형 황제에게 볼모로 오게 돼 서원으로 돌아가야 하는 월진은 자고가 적응할 때까지 옆에 있다가 떠나겠다고 약속합니다. 마침 연회가 열리고 자고는 대형 황제의 후궁이 됩니다. 서원 미인들은 대염의 중신들에게 시집을 가야 하고 현열은 미림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월진은 미림을 보고 자신이 알아보았던 사람이 미림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현열은 미림을 동구궁으로 데려가려고 하지만 경화가 일어서며 미림에게 다가가 자신이 먼저 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경화가 일어난 것에 모두 놀라고 경화는 미림에게 자신을 죽일 기회를 주지만 미림은 청주 화재의 진범이 경화가 아니라며 증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자신을 구해달라고 한 뒤 경화를 찔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황제는 다리가 멀쩡한 경화를 보고 놀라고 경화는 자신이 일어난 것을 알면 이미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고 해 미리 대비한 것이라고 합니다. 경화는 처음에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지만 직접 신경을 건드려 고통을 견디고 일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경화는 자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미림이 급소를 피해 찔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 청주 사건의 배우가 현열이란 걸 알고 있는 경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암청을 만들고 준비해왔는데요. 미림이 조사를 받을 때 문맥이 드러날 것이고 문맥 결사대를 장인이 키워 문맥독이 있는 미림을 죽이지 않으면 장인이 의심받고 장인은 현열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현열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장인을 버리고 버림받은 장인은 현열을 배신할 거라는 걸 알아 진실을 밝히고 청주 사건을 재조사하려고 합니다. 월진은 미림이 걱정돼 약을 넣은 죽을 만들어 전해주고 장인은 미림에게 가는 음식을 보고 독을 넣어 죽이려고 합니다. 미림은 반드시 살아 청주 화재의 범인을 찾겠다고 다짐하는데요. 미림은 자신이 먹어야 할 음식에 독이 든 것을 보게 되고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싸우게 되고 경화가 나타나 구해줍니다. 미림은 경화가 구해줄 것을 알지만
경화는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이라고 하고 미림에게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미림은 청주화재의 범인을 잡아 죽여야 해 죽을 수 없다고 하고 10년 전 위북군 명패가 가짜라는 것을 알려주고 위북군들의 칼은 백성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경화가 청주화재의 진범이 아닌 것을 알면서 연회에서 소동을 일으킨 것은 암청의 자객이며 해독제를 얻어야 한다는 비밀을 밝힙니다. 월진은 감옥에서 나오는 경화를 보고 미림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경화는 오래전부터 미림의 존재를 알고 있는 월진을 의심하고 둘의 관계를 조사합니다. 경화는 황제에게 미림이 청주화재와 관련이 있어 죽이면 안 된다고 하지만 궁에서 암살 시도를 해 처형해야 하고 미림을 죽이면 청주 백성들의 원한으로 나라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고가 찾아와 처음 경화가 화친단에게 한 짓을 고발하고 처음부터 경화의 잘못이었다며 미림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미림은 감옥에서 풀려나지만 벌로 채찍을 맞아야 하고 현열은 황제가 미림을 풀어주려는 것을 알고 가시 박힌 채찍을 이용해 미림을 죽이려고 합니다. 경화는 현열의 속셈을 눈치채고 채찍을 바꿔 직접 때리지만 미림은 경화가 자신을 구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화는 미림을 보살피고 미림은 청주화재의 범인을 경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림은 해독제를 얻어야 하는데 암창을 배신했고 암창에선 경화를 죽이기 위해 계속 자객을 보낼 거라며 경화를 걱정하지만 경화는 해독제를 찾고 청주 사건의 배후를 찾아 복수하라고 합니다. 10년 전 월진은 청주성에서 미림을 만났고 미림은 살아남은 청주 백성들이 도망칠 수 있게 돕고 있었고 동굴을 나가려는 미림의 도움을 받으며 빠져나온 월진은 미림에게 첫눈에 반했는데요. 대염에서 미림을 만나게 될 줄 몰랐고 월진은 미림을 만나 자신을 구해준 일을 떠올리며 은혜를 갚겠다고 하지만 미림은 월진을 만나기 전부터 월진의 부모님의 노비 신분을 풀어준 것을 알고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되고 부모님 대신 고맙다고 합니다. 현열은 경화가 청주 사건을 조사하는 것을 알고 청주화재와 관련 있는 장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한편 멀리 떠나 있다 돌아온 장군 은낙매가 군사를 이끌고 돌아옵니다. 경화는 미림이 만한 명패를 확인해 10년 전 명패가 가짜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낙매는 어려서부터 경화, 현열과 함께 자라왔고 경화를 좋아해 경화를 챙겨왔지만 경화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돌아온 낙매를 반겨주는 사람도 경화가 아니고 현열이라 실망합니다. 경화는 미림의 문맥독을 없애기 위해 해독제를 만들려고 하고 약재에 들어가는 재료가 낙매에게 있는 것을 알고 받으려고 합니다. 낙매는 경화가 장군으로 있길 원했지만 어릴 때 함께 꿈꾸었던 포부를 잊어버리고 장군의 꿈도 저버린 경화를 보고 실망합니다. 약재를 얻고 돌아가는 길 장인이 있는 곳에 미림도 갔다는 말을 듣고 미림을 찾으러 갑니다. 미림은 해독제를 찾으려고 하는데 장인과 한 여인을 보게 되고 여인이 장인을 도피하려는 것을 도와주는 걸 알게 됩니다. 미림은 문맥병사들을 현열이 키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청주화재를 일으킨 사람이 장인인 것을 알게 돼 장인을 죽이려고 하지만 현열의 신복인 왕전은 장인을 죽이기 위해 불을 지르고 급한 상황에 미림은 해독제를 먹고 도망치려고 하지만 불길에 갇혀 기절하게 됩니다. 깨어난 미림은 도망치다 떨어지고 경화는 떨어지는 미림을 구해줍니다. 자고는 황제의 여인이 되고 싶지 않아 무서워하고
자고는 몸을 지키기 위해 침실에 칼을 두고 칼을 본 황제는 칼로 자고의 손에 피를 내 첫날밤을 치른 것처럼 위장합니다. 황제는 대염과 서원의 평화를 위한 일이며 자고가 원하지 않으면 강요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미림은 잘못된 해독제를 먹어 환각 증세를 보이고 경화를 곤란하게 합니다. 미림은 경화를 보고 암청 주인이라고 하고 놀란 경화는 미림의 행동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미림은 헛것을 보고 위북 장군은 누명을 써 죽이면 안되고 죽어야 할 사람은 암청 주인이라고 합니다. 청주 사람들을 잡아가 살수로 키우고 두들겨 맞으며 살아남은 날들을 생각하며 슬퍼합니다. 경화는 계속 환각을 보는 미림을 잠들게 하고 문맥독이 사라졌는지 확인하지만 해독제를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사라지지만 발병만 완화할 뿐 폭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고 희귀한 약재들이 필요해 미림이 살아있을 동안 해독제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월지는 미림과 헤어지기 아쉬워 황제의 마음에 들게 행동해 서원 미인들의 예절 교육을 가르치겠다고 하고 황제는 흔쾌히 허락해줍니다. 깨어난 미림은 독이 없어진 것을 보고 기뻐하고 경화는 문화각에서 본 일들을 물어봅니다. 미림은 문화각에서 본 여인이 암창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경화에게 암창주인을 봤다고 하고 장인이 청주화재의 범인인 것과 불이 날 때 도망친 것을 알려줍니다. 미림은 장인이 불을 지른 이유를 알고 싶어하고 10년 전 경화는 장인의 직위를 해고하고 그 후로 계속 경화에게 불만을 품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미림은 또 다른 범인이 있다고 하고 복수를 위해 경화의 칼이 되겠다고 하지만 경화는 목숨이 위태로운 미림이 걱정되고 자신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 거절합니다. 월지는 서원 미인들의 교육을 위해 미림을 교육기관인 홍료시로 데려가겠다고 찾아오고 경화는 월진과 미림의 사이를 질투해 미림에게 자신과 남을지 월진에게 갈지 묻는데요. 경화는 미림과 함께 조사하려고 하고 자신과 함께하기 위해선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하며 월진과의 사이를 물어봅니다. 부모님이 월진에게 도움받았고 아무 사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미림은 장인이 도망치게 도운 여인이 서원 미인 중에 있다고 생각해 홍료시로가 교육을 받겠다고 합니다. 자고는 미림과 월진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월진이 미림을 좋아해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두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월진에게 거절당해 슬퍼합니다. 한편 현열은 경화를 견제한다는 걸 숨기지 않고 경화가 청주성을 수복할 때 덕가황후가 장군 출신의 집안으로 경화를 수치스럽게 여겨 대신 빌었다는 이야기를 꺼내 경화를 자극하고 경화는 청주화재 진범을 밝혀내겠다고 합니다. 현열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문화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장인과 있던 여인이 팔에 화상을 입고 홍려시 앞에서 사라져 찾으려고 합니다. 미림은 여인을 찾지 못한 채 교육을 받는데요. 덕가황후가 남긴 자수를 보게 되고 미인들은 청주를 도륙한 경화를 황후가 야단치는 모습이라며 청주 사건으로 화가 나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서원 미인으로 함께 온 아대 미림이 좋아하는 청주 음식을 만들어줍니다. 미림은 아대의 손목에 흉터가 있는 것을 보고 아대는 떡을 만들 때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아대의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느낀 미림, 아대는 예뻐지기 위해 미백환을 먹었고 한 시즌 동안 목소리가 얇게 변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미림은 경화에게 약을 주고 문화각에 있던 여인이 목소리를 감춘 여장한 남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현열이 손목에 화상을 입은 여인을 찾는다는 걸 알게 된 경화. 여인을 쉽게 찾지 못하도록 홍료시에 있는 모든 여인의 손목을 다치게 합니다. 손목에 흉터가 있던 아대가 죽게 되고 미림은 자신의 팔에 흉터를 남겨 미키가 되려고 합니다. 미림은 홍려시 상궁을 수상히 여기고
상궁은 손목에 화상을 입은 여인을 찾으라는 명령을 받았고 화상이 있던 아대를 죽였고 찾던 여인이 아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또다시 찾으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해 미림은 명령한 자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상궁은 자수를 두는 여인들의 팔목을 확인하고 미림은 일부러 자신의 손목을 보여줘 상궁은 휴식을 취하라고 합니다. 미림을 죽이기 위해 잠복하고 있던 자객, 미리 와있던 경화가 처리하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일부러 황후의 자수를 찢어 관리를 못한 상궁에게 죄를 묻겠다고 합니다. 경화는 미림을 자신의 궁으로 데려가 자수를 고치게 하겠다고 하지만 월진이 막아서고 미림을 홍려시에서 감시하겠다고 합니다. 현열은 쓸모가 없어진 상궁을 죽이고 미림이 문어각에 있었다는 걸 알게 돼 미림을 죽이려고 합니다. 미림은 찢어진 자수를 완성하고 싶어하고 미림이 걱정되는 월진은 직접 자수 두는 법을 알려줍니다. 미림은 자수를 두다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경화에게 알리는데요. 황후는 경화만 알아볼 수 있도록 자수에 글을 새겨 넣었고 황후는 경화를 믿고 있었다는 글을 남겼고 경화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경화는 미림이 자수에 섰던 것을 보고 직접 자수를 완성합니다. 현열은 미림을 죽이기 위해 서원에서 화친단을 보낸 사람들 중 첩자를 심어놓았다고 황제에게 고하고 비밀리에 조사하겠다며 은장군에게 조사를 부탁하겠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낭매를 좋아했던 현열, 낭매가 경화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경화와 멀어지게 하기 위해 경화의 곁에 있는 미림을 낭매의 손으로 처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낭매는 화친연회에서 미림이 경화에게 한 짓을 조사하고 미림이 화친단 첩자라고 의심하고 잡으려고 합니다. 경화는 문화각에 있던 여인을 찾아 암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을 보고 장인을 도운 여인이 월진의 곁에 있던 서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화는 서묵을 잡지 않고 장인을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해 지켜보기로 합니다. 낭매는 화친단 첩자로 숨어든 이유를 묻고 미림은 청주성의 복수를 위해 모용경화를 죽이러 왔다고 합니다. 월진은 미림을 도와주려고 하고 낭매는 조사가 끝났다고 돌아가는데 미림이 첩자가 아니라 청주의 유고라는 것을 알지만 미림의 무공이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해 조사하려고 합니다. 서묵은 암시장에서 장인을 다른 곳으로 보낼 표를 구했고 월진과 미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같은 방법으로 두 사람이 떠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고 월진은 서묵의 행동을 수상히 여깁니다. 홍려시로 간 경화, 월진은 방이 없다고 하지만 경화는 미림과 함께 지내겠다고 합니다. 경화는 문화각에 있던 여인이 남자인 것을 알려주고 미림은 낭매가 찾아온 것을 말해줍니다. 경화는 누군가 자신을 없애기 위해 미림을 이용하려는 것을 알고 걱정하지 말고 협조하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한 방에서 잠을 자야 하는데 경화는 항상 자신이 언제 공격당할지 몰라 잠들지 못하고 미림은 푹 잘 수 있는 법을 안다며 경화를 기절시켜 잠들게 합니다. 미림은 경화가 평상시에도 노리는 자들이 많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을 알고 경화 곁을 지켜주려고 합니다. 경화는 자신을 기절시킨 미림에게 화를 내지만 미림은 경화가 푹 잠들었다는 것을 알고 함께 식사하던 경화는 음식이 맛이 없다고 하는데 미림은 미각을 잃어 맛을 모른다고 합니다. 서묵을 지켜본 청년은 서묵이 장인과 만날 날짜를 잡았다고 알려줍니다. 경화는 미림에게 궁 밖으로 나갈 거라고 말해주고 청년에겐 미각을 낫게 하는 약을 구하라고 합니다. 낭매의 고모 은기비, 낭매를 현열과 혼인시키려고 하지만 경화를 좋아하는 낭매는 거부감을 느끼고
낙매를 찾아온 현열은 함께 축제를 보러 가자고 합니다. 경화와 미림은 장인을 잡기 위해 축제를 즐기는 척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장인은 두 사람을 지켜보며 죽일 기회를 엿보고 청년은 장인의 위치를 알아내 경화에게 알립니다. 경화는 장인의 부하들을 따돌리고 불법 거래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아내 서둘러 장인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월진은 장인을 만나려는 선묵을 미행하고 혼자 남아있던 미림은 월진을 보게 됩니다. 월진은 선묵과 마주하고 월진을 따라간 미림, 월진은 당황합니다. 장인은 처음부터 문어가게 여인을 죽이려고 했고 장인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장인을 잡으려던 경화는 장인을 놓치고 장인은 여인을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여인으로 변장한 미림이 장인을 잡고 청주 사건의 배후를 알아내려고 하지만 밝혀내지 못합니다. 미림은 뒤늦게 서묵이 장인을 도왔던 여인이라고 하고 경화는 월진과 서묵을 도운 미림에게 화를 내며 장인을 도운 서묵이 죽어 마땅하다고 하지만 미림은 월진과 서묵을 감쌌는데요. 경화는 월진과 가까이 지내지 말라며 월진의 은혜를 갚을지 자신과 복수할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낙매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현열은 낙매에게 고백하며 태자비가 되어달라고 하고 낙매는 장군으로서 넓은 세상을 보며 살아가고 싶다고 합니다. 토라져 있는 경화의 화를 풀어주는 미림. 경화는 유일한 동반자라는 미림의 말에 기분이 풀어집니다. 서묵의 목적은 월진을 사원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독이 묻은 화살을 맞아 위독해져 월진의 보살핌을 받게 되지만 죽게 되고 월진은 가족과 다름없던 서묵의 죽음에 슬퍼합니다. 경화는 장인을 잡아 청주화재의 배후를 밝히려고 하고 경화의 협박에 겁을 먹은 장인은 또 다른 범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미림은 경화와 장인 서로의 원한으로 청주 백성들이 무고하게 죽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하고 경화는 청주화재를 일으킨 진범은 모용 현열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현열은 경화가 태자 자리를 탐낸다고 느꼈고 경화를 위북장군으로 내세워 백성을 죽인 장군으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미림은 태자여도 목숨 걸고 복수하겠다고 다짐하고 경화는 청주 백성들의 목숨, 위북군들의 죽음을 모두 앞에 드러내려고 합니다. 한편 미림은 월진과 함께 서묵의 죽음을 애도하고 월진은 서묵이 죽기 전 장인과 나눈 밀서들을 받아 미림에게 줍니다. 경화는 밀서를 받고 서묵의 사건을 조용히 묻고 미림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월진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해줍니다. 미림이 누구에게도 더는 관심을 두지 않길 바라는 경화. 조금씩 미림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합니다. 현열은 축제 명단을 살펴 경화가 누구를 만났는지 조사하고 미림을 감시합니다. 경화는 청주 화재를 일으킨 또 다른 범인 리청을 조사하기 시작하고 현열이 의심하는 것을 눈치채고 미림을 감시하려고 홍려시에 사람을 심어놓은 것을 알게 됩니다. 현열은 경화를 일거수일투족 지켜보기 때문에 경화는 축제 이후로 수상한 행동을 보이지 않기 위해 미림의 곁에 있으며 궁의 사람들에게 미림을 깊이 사랑한다고 소문이 나게 합니다. 화친단에 숨어들기 위해 거짓으로 적은 미림의 생일. 경화는 미림에게 선물을 보내 화친단으로 함께였던 버신 아가와 아이는 미림을 부러워합니다. 월진은 미림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미림은 자신의 진짜 생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월진은 미림이 복수하려는 것을 알고 있어 미림을 보호해주려고 하지만 미림은 거절하고 미림 곁에 있는 경화의 행동들은 가짜라고 하며 미림에게 해코지라도 할까 걱정합니다. 미림은 자신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은 경화와 월진을 보고
월진에게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안심시켜줍니다. 경화는 미림의 생일을 맞아 별빛이 흐르는 강을 보여주고, 강을 연인들이 보면 영원히 함께한다는 전설이 있어 사람들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경화가 미림을 좋아한다고 소곤거리고, 현열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애정의 각을 보이지만 현열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걸 눈치챕니다. 한편 청현은 광산의 노예들을 감시하며 리청을 찾아냅니다. 청현은 리청이 광산에 갇혀있는 것을 알려주고, 현열은 리청이 살아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낙매의 부하는 미림을 불러 신문하려고 하지만 낙매가 막아서고, 미림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경화는 미림을 데려가려고 하지만 낙매가 막아섭니다. 낙매는 경화가 여자에 몰두하는 사람이 아니란 걸 알지만 경화는 미림을 지켜주기 위해 여자에게 빠진 남자인 척 합니다. 경화는 낙매를 이용해 현열의 짓을 황제에게 알리려고 하고 4일 뒤 사냥터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장인이 도망을 치고, 현열은 장인이 죽지 않고 경화가 잡아두었다는 걸 알게 돼 도망간 장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현열은 청현이 장인을 쫓는 것을 뒤쫓아 장인을 죽이려고 하지만 미림이 장인인 척 유인해 화살을 맞고 장인에게 자신이 맞은 활을 꽂아 죽은 사람처럼 기절시킵니다. 경화는 현열이 서원의 첩자가 있다는 것을 꾸며내 낙매에게 조사시킨 것을 알고 있다고 하고 낙매를 불러내 현장을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장인을 쏜 화살이 현열의 화살인 것을 알고 장인의 죽음을 폭로하겠다고 합니다. 현열은 황제가 알아도 믿어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경화는 의심은 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청주화제의 지시를 현열이 했다는 것을 알아 장인을 죽여 은폐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열은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하고 경화는 서원첩자를 잡는 일을 중지시키면 장인에 대해선 어떤 일로 하겠다고 합니다. 현열은 첩자가 있다는 것은 오해였다며 낙매 앞에서 경화에게 사과하고, 낙매는 옛일을 생각하며 활쏘기를 하자고 하지만 경화는 거절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낙매가 경화를 좋아하는 것을 알지만 낙매를 지켜봐온 현열은 고백을 하고, 낙매는 왕권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현열의 마음을 거절합니다. 경화는 미림이 다친 것을 보고 치료해주고 어떤 고통이든 참는 미림에게 두려운 것이 있는지 묻는데요. 경화는 미림이 항상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것을 알고 미림은 곁에서 돌봐줘야 할 사람이 있어야만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알게 됩니다. 미림은 경화를 위해 향락을 만들어 기다리고, 술 취한 경화는 자신을 물었던 미림을 생각하며 미림의 어머니 유품인 비녀를 빼앗아 모든 일이 끝나면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황제는 낙매가 조사하던 서원첩자 일을 마무리 지으라고 하고, 현열은 황제의 기대를 저버리지만 황제는 경화보단 형인 현열을 더 신임하고, 경화는 황제가 현열을 용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미림은 아이와 아가가 챙겨주는 음식을 먹는데 경화의 배려에 미각을 치료하던 미림은 미각이 돌아온 것을 느끼고 경화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황제의 명령으로 서원미인들이 홍려시를 떠날 수 없게 되고 미림은 경화를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자고는 황제에게 부탁해 미림을 곁에 두려고 합니다. 현열은 서원으로 떠나기 전 인사하러 온 월진에게 은밀히 자신이 하려는 일을 도움받으려고 하고, 월진은 서원과 대염의 평화를 위해 현열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미림을 제외한 서원 미인들은 서원으로 돌아가야 하고, 미인들을 마중하던 미림은 수상해 보이는 병사를 보게 됩니다. 미림은 병사가 현열이 있는 동궁의 사람이란 걸 눈치채고 일행들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자고가 찾아와 함께 지내게 된 것을 알려줍니다.
경화는 미림이 자고와 함께 지내게 된 것을 알게 되고 미림이 월진을 만나러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미림은 월진의 일행을 찾아가고 서원 미인들 아가가 죽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월진에게 현열의 짓이라고 하고 월진은 몰래 지켜보고 있는 왕정 때문에 진실을 말해주지 못합니다. 미림은 경화에게 미인들의 손목에 상처를 입혀 현열의 표적이 돼 위험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하고 경화는 청주화재로 죽은 백성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경화에게 실망한 미림은 자고의 사람이 되어 다시는 경화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뒤늦게 서원으로 떠난 미인들의 죽음을 알게 된 경화. 직접 미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조사하고 무호흡을 일으키는 약을 찾아냅니다. 월진은 현열을 속여 미인들에게 무호흡을 일으켜 죽은 사람처럼 위장해 서원으로 데려가려고 했고 경화는 월진이 살아있는 미인들을 데리고 서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월진은 경화를 통해 미림에게 소식을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월진이 하려던 일을 알게 된 미림. 미인들이 죽지 않아 안심하지만 경화에겐 돌아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황제는 경화와 낙매를 혼인시키려고 하고 낙매는 곧 있을 사냥에서 이기는 사람과 혼인하겠다고 하고 경화는 사냥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황제는 결정권은 낙매에게만 있다고 해 경화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낙매는 경화와 어린 시절 함께 장군이 되기 위해 보내던 날을 생각하며 경화를 좋아한다고 고백합니다. 낙매는 거절하는 경화에게 미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대답하진 않았지만 이미 미림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미림은 사냥터인 광산을 가려고 하고 지도를 살피는데요. 자고에게 사냥터에 들어갈 수 있게 부탁합니다. 사냥이 시작되고 경화는 사냥하는 틈을 타 리청을 꺼내려고 하고 현열은 광산의 포로들을 선동해 사냥하는 것을 틈타 경화를 죽이려고 합니다. 미림은 경화에게 사냥터에 들어온 것을 들키고 낙매가 주변을 살피는 것을 본 경화는 들키지 않으려면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하고 낙매는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를 보고 당황하며 자리를 떠납니다. 현열이 공격해올 거란 걸 알고 있던 경화. 위험한 사냥터에서 미림이 걱정돼 자신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미림을 지키라고 합니다. 낙매는 어릴 적 붉은 여우를 함께 보는 사람과 영원한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해 경화를 데려가 여우를 보려고 했지만 보지 못했고 낙매를 따라온 현열은 포기하지 않고 낙매와 혼인하려고 하고 두 사람은 붉은 여우를 보게 됩니다. 미림은 혼자서 현열을 암살하려고 하지만 현열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현열의 죄를 세상에 밝혀 사과를 받는 것이 목적인 경화의 말을 떠올려 포기합니다. 경화는 포로들에게 잡혀 위험해지고 절벽으로 떨어지는데 경화의 모습을 본 미림이 경화를 구하려고 합니다. 경화는 현열의 계획을 알고 일부러 포로들을 강에 있는 곳으로 유인해 떨어졌는데요. 미리 있을 곳을 마련해도 미림과 함께 가려고 하는데 미림이 뱀에 물릴 뻔하고 경화가 미림을 지키다 다리에 물려 독이 퍼지고 점점 하반신에 마비가 와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황제는 포로들이 반란을 일으켜 경화가 생명의 위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현열이 아닌 낙매에게 조사를 맡깁니다. 경화는 다리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10년 전 다리를 다친 일을 떠올려 고통스러워합니다. 미림은 안전한 곳으로 가기 위해 경화를 이끌고 독을 치료한 경화는 10년 전 청주 백성들 때문에 다쳐 미워하고 자책했던 날을 떠올리고
자신이 진 빚을 목숨을 바쳐서라도 갚을 것이라고 합니다. 경화는 치료 후 다시 걸을 수 있게 되고 미림은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경화를 위해 안심초를 가져다주고 곁에 있어줍니다. 왕전은 경화가 리청을 발견한 것을 알아채 현열에게 알리고 미림이 경화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두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청유는 리청을 잡고 경화는 적들과 대적하기 위해 함정을 만들어 대비합니다. 현열은 경화가 있는 곳을 찾아내고 경화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경화와 미림은 병사들의 수를 감당하지 못해 지쳐가고 방기는 경화를 대신해 목숨을 걸고 경화를 도망치게 합니다. 현열은 경화를 잡지 못하고 도망친 위치만 알게 되고 산을 빠져나가려면 며칠이 걸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생각해 강으로 죽은 동물의 사체를 떠내려 보내 물조차 마시지 못하게 합니다. 자고는 황제와 함께 지내며 황제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는데요. 경화의 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황제를 걱정합니다. 현열은 사냥꾼들이 사용하던 것을 발견해 경화가 일부러 실종된 것처럼 꾸민 것이라고 하고 황제는 경화가 살아있다고 생각해 안전하게 데리고 와달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아무것도 먹지 못해 힘들어하지만 서로 의지하며 산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현열은 경화가 싸운 자리에서 경화가 떨군 반지를 주었는데 병사를 불러내 죽이고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 경화가 죽은 것으로 위장합니다. 경화와 미림은 산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눈이 내리고 버티지 못한 경화는 쓰러지고 미림은 경화 곁을 떠나지 않고 보호해줍니다. 현열은 경화가 죽었다는 걸 알리고 황제와 낭매는 믿지 않지만 현열이 경화의 반지를 보여줘 황제는 경화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청년은 눈 속에 파묻혀 있던 두 사람을 발견하고 마을로 데려가 치료해줍니다. 경화가 깨어나지만 잠든 미림은 손을 잡고 놔주지 않고 경화는 미림을 안심시켜줍니다. 경화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준 미림을 걱정하고 고마워합니다. 월지는 서원왕이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지만 신에 의지해 영생을 얻으려는 모습을 보게 돼 실망합니다. 월지는 서원왕이 대제사장의 말만 듣는다는 걸 알게 되고 어릴 적 신을 모시는 대제사의 딸이 쌍둥이 자매였던 것을 알고 언니의 힘을 탐내던 동생이 언니를 죽이고 재상의 자리를 빼앗아간 것을 알고 있어 사실을 숨겨주는 대신 월지는 서원을 지키기 위해 대제사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왕조차도 알지 못하는 숨겨진 마을에서 출신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돌봐주는 마을이라 경화는 잠시 마을에 머물기로 합니다. 청년은 경화가 죽은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알려주고 리청을 붙잡았지만 정신이 이상해 진실을 알아낼 수 없다고 해 경화는 리청을 치료하고 정신이 돌아오면 궁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미림이 깨어날 때까지 옆에서 지키던 경화, 마을 사람들은 부부라고 하지만 경화는 남매라고 합니다. 경화는 궁에서 미림과 떨어져 지냈지만 다시 한번 함께하고 싶다고 하고 미림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 도중에 엇갈린다고 해도 결국 함께해야 한다며 경화를 받아줍니다. 자고는 경화가 사라지며 미림도 사라져 슬퍼하고 황제는 미림이 계속 경화 곁에 있던 것을 수상히 여겨 미림을 의심하고 비밀리에 미림을 찾으려고 합니다. 경화가 죽어 슬퍼하는 척하는 청년, 현열이 모습을 지켜보는데요. 현열은 경화가 죽은 것을 알 수 없어 경화의 시체라도 찾으라고 합니다.
경화와 미림은 마을에서 지낼 수 있게 도와준 아주버니의 아들인 위노이가 산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 위험해진 것을 보게 되고, 마을 사람들은 경화와 미림이 전염병에 걸려 전염시킨 것이라고 하고 가둬둡니다. 불을 무서워하는 미림, 연기를 보고 탈출하지만 붙잡히고, 경화는 산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 위노이가 중독된 것을 알고 해독할 방법이 있다고 해 미림이 대신 마을 사람들과 약재를 구하러 갑니다. 위노이는 미림이 구해온 약재와 경화가 가지고 있는 약을 써 깨어나게 되고, 위노이는 눈을 떠 처음 본 미림에게 반하고, 경화는 위노이의 행동을 보고 경계합니다. 아주머니는 두 사람이 남매라는 것을 알고 아들과 미림을 이어주기 위해 함께 방을 쓰지 못하게 잠잘 곳을 따로 마련해줍니다. 미림은 평소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화를 위해 반딧불을 잡아 경화가 잠들 수 있도록 불을 밝혀줍니다. 경화는 몸이 회복되지 않아 미림이 대신 밭일을 돕고, 경화는 미림이 지켜보는데 위노이가 미림의 곁에 있는 것을 보고 질투합니다. 경화는 밭일하는 미림이 다치지 않게 장갑을 직접 만들어주고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지내게 됩니다. 현열은 경화가 없는 틈을 타 낭매와 혼인하려고 하고, 낭매의 고모인 은기비에게 낭매와의 혼인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은기비는 낭매와 권일다 궁에서 보지 못했던 곳을 발견하게 되고, 현열이 궁을 지어 낭매를 위한 물건들과 낭매를 향한 현열의 마음이 담긴 서찰들을 보게 됩니다. 현열이 낭매를 위해 따로 지은 사당인 것을 알게 되고, 은기비는 낭매가 현열과 함께하길 바란다고 하지만 낭매는 마음을 잡지 못합니다. 현열은 은기비와 내통해 일부러 낭매를 끌어들이고 낭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리려고 합니다. 낭매는 자신을 위해 현열이 한 모든 것에 감동하고, 현열은 다시 한번 낭매에게 혼인하자고 하고, 낭매는 마음이 흔들리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미림은 마을에 적응해 나가는데 위노이는 예물을 가져와 미림에게 청혼하고, 질투가 난 경화는 위노이에게 미림의 남편이라고 합니다. 경화는 미림과 다퉈 둘의 사이를 말하지 못했다고 하고, 위노이는 충격받고 아주머니는 두 사람이 부부라는 것을 알게 돼 앞으로 함께 방을 쓰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방을 쓰게 돼 잠을 이루지 못하지만 경화는 이런 날이 계속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월지는 서원왕이 미신을 믿는 것을 알고 대제사의 도움을 받아 서원의 신녀가 대염에 있다고 하고, 신녀를 찾는 일로 대염으로 가 미림을 찾아오려고 합니다. 마을에 잔치가 열려 음식을 만드는 미림. 처음 음식을 만들어 자신 없어하고 경화는 요리하는 미림을 지적하며 도와줍니다. 경화는 미림에게 어떤 남편을 원하는지 묻고 미림은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미림도 경화에게 어떤 아내를 원하는지 묻고, 경화는 오래전 나라를 지키는 장군으로 있고 싶었지만 자신의 마음을 바꿔준 사람이 나타나 아내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길 바란다고 하고, 무공도 잘하고 잘 웃는 미림이 좋은 점을 말하며 평생 함께 살아가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경화는 미림의 답을 듣지 못하고 잔치를 한다고 해 미림은 자리를 피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이 다퉜다고 생각하고 화해하기를 바라며 관심을 두는데요. 아주머니는 경화를 마음에 두는지 미림의 마음을 묻고, 미림은 경화가 좋다고 말해 기분이 좋아진 경화는 미림과 둘이 있기 위해 자리를 피하고, 다시 한번 미림의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열은 경화가 돌아와도 왕의 자리를 위협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낭매만이 자신의 사람이 되길 원해
낙매에게 최음제를 써 황제와 은귀비에게 일부러 자신과 낙매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열은 낙매와 혼인한다고 하고 황제는 경화와 혼인시키려고 했지만 낙매를 보호하려는 현열을 보고 화를 냅니다. 현열과 경화가 서로 배려하고 지내길 바랬지만 괴로움을 준 것이라고 생각한 황제. 현열은 낙매와 혼인만은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현열을 지켜봐온 낙매. 자신을 끝까지 지키려는 현열을 보고 혼인하겠다고 합니다. 리청은 정신이 돌아오고 소식을 들은 경화는 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경화는 현열을 끌어내리면 미림과 함께 청주로 가서 미림은 장사를 하고 경화는 위북장군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합니다. 위노이는 마을을 벗어나 두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경화는 위노이를 따돌리고 따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경화와 미림은 성문에 경비가 심해 들어가지 못하고 미림은 대염으로 돌아온 월진을 보게 돼 도움을 받기 위해 신호를 보냅니다. 미림은 월진이 가지고 있는 청주결을 만들어 월진에게 보내 월진은 미림이 보낸 것을 눈치챕니다. 월진은 현열의 행동을 수상히 여기고 미림이 보낸 신호가 경화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월진은 슬퍼하는 자고에게 미림이 살아있다고 알려주고 때가 되면 미림이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월진은 미림을 만나 도와주려고 하고 휘파람으로 말을 움직이는 법을 알려줘 성으로 들어가는 말을 움직여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현열과 낙매의 약혼식. 백성들의 축하를 받으며 예물을 전해주는데 갑옷을 입고 나타난 경화. 경화는 살아 돌아왔다는 것을 알리고 운동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리며 미림과 함께 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립니다. 낙매는 살아 돌아온 경화를 보고 현열을 둔 채 경화에게 갑니다. 낙매는 경화가 사라진 이유가 현열과 관련 있다고 하고 경화는 대래 모르고 있었냐고 묻는데요. 낙매는 두 사람이 서로 적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낙매는 모든 게 현열의 짓이라는 걸 알게 되지만 현열을 택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현열에게 돌아가 경화는 오래된 친구이자 동료이고 현열은 좋아하는 사람이라며 고백을 합니다. 경화가 돌아와 경화의 사람들은 기뻐하고 리청을 만난 경화는 청주화재의 진실을 묻고 리청은 민간인 사이에 숨어 위북군과 경화를 무너뜨리기 위해 혼란을 부추겨 불을 질렀다고 하고 리청이 모용왕족을 몰락시키기 위해 가담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리청은 청주화재의 진범인 태자의 지시를 자백하고 경화는 황제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경화는 미림을 곁에 두고 수시로 미림의 몸을 관찰하고 미림의 독이 재발할 수 있다고 해 해독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황제는 경화가 돌아온 것을 알게 되고 살아있어 기뻐하지만 자신의 몸조차 가눌 수 없어 걱정합니다. 자고는 미림이 살아 돌아와 기뻐하고 미림은 경화와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자고에게 알려줍니다. 경화는 돌아와 아버지를 뵙지만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황제는 사건을 일으킨 죄를 묻는데요. 경화는 왕의 자리엔 관심이 없지만 청주화재의 진범을 밝히기 위해 화재의 배후가 현열이라고 합니다. 경화는 모든 증거를 준비해 보여주고 황제는 충격에 빠지고 진실을 밝히던 경화의 앞에서 충격을 받고 쓰러집니다. 미림은 황제가 갑자기 쓰러진 이유를 수상히 여기고 경화는 현열을 의심합니다.
황제가 쓰러져 국문이 닫히고 미림과 경화는 떨어져 있게 되고 서로 소식을 알려주기로 합니다. 현열은 황제를 죽일 목적으로 황제의 서재에 향을 피워 황제의 몸이 악화된 것인데요. 향을 피워야 하지만 황실의 경비가 심해 현열의 계획이 무산되지만 곧 황제가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제의 부재로 황제를 대신해 국정을 맡게 된 현열. 경화는 낙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고 청여는 낙매가 동궁의 사람이 되어 도움받기 힘들 거라고 하지만 낙매는 황제와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장군이라 낙매가 도와줄 거라 믿습니다. 현열은 낙매에게 군사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경화를 경계하라고 하고 경화의 행동이 군사를 조작하기 위한 행동으로 자신과 낙매 사이에 불안만 심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낙매는 현열의 사람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현열의 편에 서겠다고 약속합니다. 현열은 황제 살인 혐의로 은귀위를 범인으로 만들고 은귀위가 항상 보내던 향에 독을 넣어 황제를 죽이기 위한 향이었다고 몰아가려고 하고 미림은 둘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자고는 대염으로 올 때부터 서원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했는데 황제와 지내며 황제의 인품을 보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모습에 좋아하게 돼 쓰러진 황제를 걱정하며 살아나길 기도합니다. 자고의 진심을 알게 된 미림, 황제를 살리기 위해 자고의 도움을 받아 궁을 빠져나와 경화를 찾아가 현열이 사용하던 향을 조사합니다. 월지는 현열에게 편해지라고 만든 향을 선물했고 현열은 다른 향과 섞어 황제가 향을 맡게 해 위독하게 만든 것을 알아내고 월지는 경화를 돕지만 미림은 양보할 수 없어 미림을 좋아한다고 밝히고 미림을 지켜줄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합니다. 경화와 미림은 황제의 해독제를 전달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낙매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만날 수가 없어 미림은 자고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고는 황제가 깨어나길 기도하기 위해 매일 종이배를 띄우는데 자고에게 경화의 그림을 흘려보내고 미림의 글씨를 알아본 자고는 황제를 구할 방법이 적혀있어 그림을 유충에게 보여줍니다. 경화는 유충만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보내고 유충은 그림을 알아보고 경화의 글을 확인합니다. 글에는 황제를 깨어나게 하는 약재들이 적혀있고 모든 일이 현열의 계획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황제를 지키는 병사 중엔 현열이 심어놓은 첩자가 있었고 현열은 유충이 수상하다는 핑계로 감옥에 잡아둡니다. 유충이 잡혀있다는 소식을 들은 경화, 미림과 함께 낙매의 궁영에 잠입하고 경화는 현열이 청주 화제의 배우이자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지금껏 해온 일들을 알려주고 낙매가 황제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것을 알고 유충을 구하기 위해 감옥에 갇혀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현열은 유충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뜻대로 하지 않는 유충을 고문해 죽이려고 하지만 낙매가 나타나 실패하고 유충은 현열의 죄를 말해줍니다. 당황한 현열은 자신을 모함한다고 하고 유충의 목을 졸라 죽이려고 하는데 낙매가 직접 유충을 죽입니다. 낙매는 현열에게 실망하는데요. 현열은 청주화제로 백성의 지지를 받아 퇴자가 되고 경화만 생각하는 낙매 때문에 둘 사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낙매는 현열의 짓에 화가 나지만 사람을 잘못 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미 사랑에 눈이 멀었다고 합니다. 경화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고 걱정하는 미림은 서로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해 경화는 자신이 암창주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청년이 낙매가 유충을 죽였다고 해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편 황제를 살리기 위해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고밖에 남지 않았고 미림은 경화 곁을 떠나 자고에게로 갑니다. 경화는 미림이 떠나고 쓰러집니다.
청현은 경화가 쓰러진 이유를 묻고 경화는 미림에게 독을 심은 걸 자책하고 해독제를 찾아내기 위해 자신의 몸에 독을 써 몸이 약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미림은 자구에게 황제를 깨울 방법을 알리고 자구는 은기비에게 부탁해 황제를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자구는 자신의 몸에 황제를 살릴 향가루를 몸에 숨기고 들키지 않고 황제를 만나게 됩니다. 황제를 찾아가는 현열을 보게 된 미림. 현열이 가지 못하게 시선을 돌립니다. 미림은 도망치려고 필사적으로 싸우고 몸에 해독이 떨어져 독이 발작해 위험해집니다. 미림은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호수에 몸을 던지고 소식을 들은 경화는 미림을 구해줍니다. 낭매는 장군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황제의 신복을 죽이고 반역자인 현열을 사랑하게 돼 마음이 괴로워 경전을 읽으며 갇혀 지냅니다. 미림을 살리고 현열에게 복수하기 위해 황제를 구하기로 마음먹은 경화. 미림을 구할 수 있는 약재 중 하나를 현열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현열에게 황제의 암살과 청주화재를 일으킨 장본인이 자신이라고 할 테니 약재를 달라고 합니다. 경화는 월진에게 도움을 요청해 현열에게 받은 약을 미림에게 먹이라고 하고 미림을 싸움에 휘말리지 않게 하려고 서원으로 데려가라고 합니다. 경화는 미림과 떨어지기 위해 자신이 안창주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처음부터 미림을 이용하려고 미림을 살수로 키운 것이라고 합니다. 경화는 미림의 독이 해독되지 않아 곧 죽게 될 것을 말해주고 직접 죽여주겠다고 하는데 월진이 나타나 미림을 데려갑니다. 미림은 경화의 배신을 믿고 싶지 않고 경화를 잡으려는 병사들을 보게 돼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경화에게 가려고 하지만 월진이 피운 향으로 정신을 잃게 됩니다. 현열은 반역죄로 경화의 잘못을 밝히고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지만 경화는 현열의 만행을 모두 앞에서 밝히고 황제를 구하기 위해 낭매에게 상황을 알리고 현열과 맞섭니다. 낭매는 장군이 되기 위해 아버지와 황제를 지키고 백성들과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장군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현열은 경화를 없애고 왕이 되려고 하고 황제를 지키기 위해 싸우던 경화가 쓰러지려고 할 때 황제가 깨어납니다. 경화는 황제를 죽이려는 현열을 막아서고 낭매가 병사를 이끌고 황제를 지키고 현열을 포위합니다. 깨어난 미림은 경화가 걱정되고 월진은 서신을 받아 황제가 깨어나고 현열이 잡히고 경화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받게 됩니다. 미림은 경화를 만나러 가고 경화가 깨어난 것을 확인한 미림은 경화에게 죽지 말라고 하고 돌아섭니다. 미림은 월진과 함께 서원으로 떠나기로 하고 자고는 두 사람과 헤어져 슬퍼합니다. 경화는 아픈 몸을 이끌고 미림에게 가지만 월진과 떠나는 미림을 붙잡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만 봅니다. 황제는 진실을 밝힌 경화에게 나라를 지키라고 하고 낭매는 현열과의 일로 감동됩니다. 낭매는 감옥에 있는 현열에게 직접 독이 든 술을 주고 현열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봅니다.
황제는 경화가 황위를 계승받기 원하지만 경화는 끝내지 못한 일이 있다는 핑계로 청주에 가려고 하고 황제는 청주 백성의 민심을 잃어 되찾아오라고 합니다. 월진은 미림과 청주성으로 가고 청주화재로 목숨을 잃은 백성들과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무덤을 찾아 청주의 원한을 끝내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월진은 서원왕 앞에서 미림을 지키고 양국 간의 평화를 위해 미림은 신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월진은 미림을 위해 청주에서 지내기로 하고 미림은 아이 아가와 재회합니다. 아이는 청주에서 향가게를 개점하려고 하고 청주가 고향인 미림에게 부탁해 청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을 연구합니다. 자고는 황제를 살리기 위해 몸에 화상을 입었었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황제를 피하지만 황제는 자고가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준 것을 알고 있어 피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고는 황제의 세심함과 배려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청주로 간 경화, 백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채로 매몰차게 대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청여는 청주화재의 진실을 밝혔다고 하지만 백성들은 위북군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경화는 서원에서 월진과 미림이 왔다는 서신을 받고 미림을 찾아가지만 월진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합니다. 미림은 대염에서 온 혈령이 경화인 것을 보고 놀라지만 인사를 나눈 뒤 말을 아끼고 두 나라의 관계를 풀기 위해 사업상의 왕래를 원해 서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같아 서로 돕기로 합니다. 자리를 피한 미림을 따라온 경화, 미림에게 비녀를 돌려주고 미림은 경화와 더 빚진 것이 없다고 선을 긋고 비녀를 어머니 무덤에 둡니다. 아가의 향가게가 개점하고 아가는 향을 숲에 걸어두고 사람들이 향을 찾게 하는데 향을 찾던 미림은 경화와 또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청주로와 아가와 일하는 위노이, 아가의 심부름으로 손님을 모시러 왔다가 경화와 미림을 보고 반가워합니다. 국정을 살피는 황제를 챙기기 위해 음식을 차려온 자고, 황제는 갑자기 속이 좋지 않아 힘들어하는 자고를 보게 됩니다. 황제의 지시로 진료를 받은 자고,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약한 몸에 화상까지 입어 자고의 몸으로 임신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걸 알게 되지만 황제는 기뻐하는 자고를 보고 무리하지 않도록 보살펴줍니다. 경화는 청주화재로 떠난 백성들을 위해 이름을 새겨 비석을 세워주려고 하지만 경화를 쫓아내려는 사람들에게 거부당합니다. 서원 장군인 명구, 민간인으로 잠입해 청주를 지켜보고 경화는 명구가 광산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월진이 나라를 위해 업적을 세우는데 명구는 월진이 위협하는 존재라고 느끼고 기회를 엿보는 것을 알고 있는 경화는 명구를 지켜보기로 합니다. 미림과 월진은 향락을 걸기 위해 산의 동굴로 들어가고 명구는 월진이 있는 곳을 알아내 폭약을 써 가둬둡니다. 광산을 수색하던 경화, 폭발이 일어난 것을 보고 동굴로 갑니다. 월진과 떨어지게 된 미림, 나비들이 몰려다니며 뿌린 가루로 잠시 시력을 잃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하는 미림을 본 경화는 미림이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경화는 월진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 않은 채 미림을 두고 떠납니다. 월진은 미림이 낫는 동안 곁을 지키고 독 일부가 제거돼 제때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경화가 도와준 것이란 걸 눈치챕니다. 월진은 폭발이 일어난 것이 명구의 짓인 걸 알고 대제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대제사는 바람을 이용해 서원왕이 위험한 것을 알리고 명구를 의심해 병력을 빼앗아갑니다.
미림은 경화가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백성들의 원한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말을 위노이에게 듣게 돼 경화를 걱정합니다. 미림은 경화를 돕기 위해 리석장을 찾아가 화재 전부터 친분이 있던 부부의 딸임을 밝히고 경화가 화재의 범인이 아니고 백성을 지켜주려고 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버지의 유언으로 살아남아 청주를 떠나고 나서야 위북군들이 청주성을 지켜준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청주의 적은 모용현열이고 모용경화는 청주를 위해 싸웠다는 걸 알려줍니다. 리석장은 경화에게 비석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경화를 받아주고 고인의 명단을 작성하게 도와줍니다. 청주 백성의 영혼을 보살피기 위해 경화는 청주성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용서를 빌고 미림은 위북군들이 지켜준 것을 청주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고 경화는 백성들의 누명을 벗게 돼 목숨을 바친 위북군들을 잊지 말자는 다짐을 합니다. 한편 서원왕은 장생등을 밝히라고 해 월지는 신녀로 있는 미림에게 장생등을 켜달라고 부탁합니다. 자고는 월진과 미림에게 서신을 보내 임신 사실을 알립니다. 월진은 자신의 계획을 경화에게 알려주고 의식이 끝나면 서원으로 돌아간다고 하고 경화는 문맥독을 완전히 없애는 약재 중 하나인 용수초가 필요한데 설산에서만 자라는 것을 알려주며 미림을 살리기 위해 약속한 것을 지켜달라고 합니다. 명구는 장생등을 켜기 위해 산을 올라갈 때 땅을 밟으면 안되고 몸이 더럽혀져서도 안돼 미림 쪽에 손을 써 월진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지만 무리에 숨어있던 경화가 도와주며 위기를 모면합니다. 미림은 남자에게서 동굴에서 도와준 사람과 같은 향이 난다는 것을 알고 경화인 것을 눈치채지만 모른 척하고 경화는 멀리서 월진과 미림의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고 돌아섭니다. 월진은 미림의 자유를 위해 미림이 완전히 치료되면 청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명구는 월진이 용수초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돼 용수초를 빼돌려 서원왕에게 주고 소식을 들은 월진은 용수초를 가져가려고 하지만 명구는 월진이 몰래 빼돌렸다고 하며 왕이 의심하게 만들고 서원왕은 월진을 죽이려고 하지만 대제사가 막아서며 서원왕에게 장수하길 원하면 용수초를 준비해두고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월진은 딴 마음이 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고통을 참으며 채찍을 맞고 명구가 손을 써 대제사는 갑자기 독으로 죽게 돼 모든 게 수포가 되고 용수초까지 서원왕이 먹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미림은 독이 발작해 쓰러지고 월진은 미림을 치료할 방법을 알아냅니다. 월진은 미림과 같은 피를 가진 여성의 피를 마시면 깨어날 거라고 해 자신의 피와 함께 마시게 합니다. 월진은 깨어난 미림에게 용수초를 먹어 해독되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미림은 월진의 수상한 모습을 보게 되고 월진이 여성들을 무작위로 잡아가도 피를 이용해 미림의 독을 제거해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다는 걸 알게 되고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미림은 월진을 따라 감옥으로 가 아이가 잡혀 피를 뽑히고 있는 모습을 보고 구해주지만 미림이 살기를 바라는 월진은 미림을 놓치기 싫어 기절시킵니다. 월진은 미림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해주기 위해 미림의 무공을 없애버립니다. 자신의 무공이 사라진 것을 느낀 미림, 월진에게 실망하고 월진은 미림을 살리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미림을 가둬둔 채 보살피려고 합니다. 미림은 월진과 함께 아가를 만나고 아가에게 향락을 건네는 것을 본 월진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아가를 찾아가는데요. 그 사이 미림은 목을 매달고 서원왕은 자신의 땅을 더럽힌다고 해 미림을 또다시 죽이려고 하지만 아이는 대영과 외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하고
대염으로 데려가 장례를 치러줄 것이라고 하며 미림을 데려갑니다. 월지는 미림이 사라져 찾으려고 하지만 왕에게 붙잡혀 감금당하게 됩니다. 미림의 소식을 듣고 서원으로 간 경화. 종이를 태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미림이 죽어 땅속에 묻힌 것을 알게 됩니다. 미림의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경화. 땅속을 파고 미림을 청주로 데려갑니다. 청주에선 경화가 죽은 사람의 묘비를 파내 돌아왔다는 소문이 돌지만 경화는 신경 쓰지 않고 미림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경화는 자신 때문에 미림이 죽게 된 것이라고 탓하며 슬퍼하고 미림과 혼례를 올리고 죽으려고 하지만 청현이 경화를 죽지 못하게 합니다. 월지는 도망쳐 나와 경화를 찾아와 미림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고 그 사이에 아이는 미림을 데려갑니다. 경화는 미림이 사라졌다는 말을 듣고 월진의 신하는 월진을 기절시켜 데려갑니다. 경화는 미림을 데려왔을 때 피를 흘렸는데 죽은 사람의 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가의 향가게를 찾아갔지만 가게가 닫혀있고 아무도 없단 걸 알게 됩니다. 미림은 월진에게서 벗어나려고 아이에게 급소를 찔러 숨을 먹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죽는 것이 아니라 숨만 먹게 해 7일 뒤에 깨어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7일째 되는 날 아이와 아가는 미림이 깨어나길 기다리고 미림은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로 깨어납니다. 미림은 활기를 찾은 마을을 둘러보며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우연히 자신의 생일에 경화와 함께 본 별이 보이는 강을 보게 되고 경화는 강을 보고 미소 짓고 있는 미림을 보게 됩니다. 미림을 따라간 경화, 미림이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것을 알게 돼 멀리서 미림을 지켜보기로 합니다. 미림은 아이, 아가, 위노이와 향랑을 만들며 함께 지내고 경화는 매일 미림을 찾아가 지켜봅니다. 자고는 몸이 약해 매일 궁에 갇혀 지내지만 황제와 이야기를 나누고 앞날을 마음껏 생각하며 지내고 아이가 태어나면 월진을 보러 갈 생각에 기뻐합니다. 자고는 미래를 생각하며 좋아하다가 배에 통증이 오고 피를 흘리는 자고를 치료하지만 화상을 입으며 약해진 몸으로 유산을 하고 피가 멈추지 않아 자고의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자고는 황제를 만나 행복했고 헤어지기 싫다고 하지만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미림은 모든 일을 마치게 되면 어머니와 차리고 싶어 했던 떡가게를 열고 다 함께 개업 축하를 하는데 미림을 지켜보던 경화는 폭죽에 맞을 뻔한 미림을 보호하고 미림은 갑자기 나타난 경화 때문에 당황하며 경화를 모른 척하지만 경화가 자신 곁을 맴돌며 지키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경화는 폭죽의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폭죽이 군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란 걸 알게 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위노이는 멀리서 미림을 지켜보는 경화를 보고 두 사람을 다시 이어주기 위해 미림에게 떡을 만들어 군용으로 배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폭죽에 거래되는 현장을 덮친 경화, 사람들을 붙잡아 조사하려고 하지만 폭죽이 터지며 아수라장이 되고 낭매가 나타나 범인들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낭매도 수상한 점을 발견해 조사하고 화염폭탄을 폭죽으로 위장한 자객을 발견해 밀수입한다는 것을 알고 조사하다 경화와 재회하게 됩니다. 경화는 현지인들을 모집해 훈련을 시작했고 신병 중 첩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문한 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 찾아온 미림. 불을 지르려는 병사를 보게 돼 공격하지만 무공을 잃어 싸우지 못하고 때마침 나타난 경화가 첩자를 잡지만 칼에 찔려 쓰러지게 됩니다. 경화가 걱정돼 찾아간 미림. 자신을 살리기 위한 해독제를 찾기 위해 경화가 자신의 몸에 독을 넣어 몸이 악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깨어난 경화는 미림의 무공이 사라졌다는 것을 눈치채고 월진과 지내며 있었던 일들을 조사하라고 지시하고, 미림은 경화가 용수초를 구해 월진에게 줘 미림을 살리라고 한 일과 비밀리에 자신을 지켜주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월진은 자고가 죽었다는 서신을 받고 미림과 자고를 지키지 못한 자신을 탓합니다. 명구는 미림이 살아 청주에 있다는 정보를 받고 미림이 죽지 않은 것을 이용해 월진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낙매는 미림과 함께 폭약 사건을 조사하자고 하고, 미림은 무공을 잃게 돼 평범한 백성이라고 하지만 언제라도 나라가 위험에 처하면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고 합니다. 미림의 답을 들은 낙매는 돌아가려고 하지만 미림과 낙매는 수상한 자들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경화는 미림과 낙매가 사라졌다는 말을 듣고 미림이 있던 곳을 조사해 명구의 짓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명구는 월진에게 미림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월진은 미림을 살려서 청주로 돌려보낼 것을 다짐합니다. 월진은 명구가 지켜본다는 것을 알고 보내달라는 미림을 붙잡아두고 명구와 거래를 합니다. 미림이 경화의 약점인 것을 아는 월진, 명구에게 경화를 쓰러뜨릴 방법을 알려줍니다. 경화는 미림과 낙매가 인질로 잡혔다는 걸 알게 되고 두 사람을 구하러 온 경화에게 월진은 한 사람만 데려가라고 합니다. 경화는 낙매를 데려가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위복군들을 이끌고 청주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미림을 구하러 갑니다. 월진은 미림에게 몰래 칼을 건네며 자신을 인질로 잡고 도망치게 하려고 합니다. 미림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미림이 떨어지는 것을 본 경화는 미림을 따라 뛰어내립니다. 월진은 낙매를 보내고 미림도 보낼 방법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미림이 뛰어내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안심합니다. 미림은 자신을 따라 뛰어내린 경화에게 왜 그랬는지 묻고, 미림이 한 행동을 따라한 것뿐이라고 해 미림은 더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기로 합니다. 미림은 경화에게 자신 때문에 위험한 일은 하지 말라고 하고, 자신을 살리기 위해 용수초를 구한 일도 알고 있어 경화가 빚진 일은 더는 없다고 합니다. 미림은 뒤늦게 자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 슬퍼합니다. 서원왕은 청주에 있는 광산을 빼앗으려고 하고 월진에게 명구를 데려가 청주를 장악하라고 합니다. 명구는 직접 청주를 몰살시키기 위해 월진을 붙잡아두고 청주에 전쟁을 선포해 공격하고 청주로 가는 산을 모두 불태워 마을까지 불타게 하려고 합니다. 청주 백성들은 위북군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경화는 청주를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경화는 낙매에게 지원군을 부탁하고 이틀 안에 원군을 데려오겠다고 약속합니다. 미림은 병사들과 마을 사람들을 돕고 독이 발작하지만 어이에겐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독이 치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경화에게 알리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미림은 어이에게 부탁해 잠시라도 고통을 멈출 수 있게 혀를 눌러 고통을 감춥니다. 적군을 살피러 간 낙매, 적군의 군영에 들어가고 너무 많은 병사들과 대치하다 화살을 맞고 눈을 다치게 됩니다.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낭매의 신복은 목숨을 걸고 낭매를 도망치게 합니다. 경화는 불을 진압하고 민간인들은 청주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하며 목숨을 잃게 되고, 청주를 지키고 싶었던 위노이는 병사가 되어 전쟁에 참여하지만 활을 맞고 죽게 됩니다. 생각보다 쉽게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명구. 산불이 마을까지 번지기를 기다리고 경화는 시간을 끌 수 없어 적군에 잠입하기로 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서로의 소원을 듣는데요. 청현은 경화를 평생 지키고 싶다고 하고, 경화는 미림의 남편이 되겠다고 해 미림은 모두 앞에서 경화와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명구가 없는 틈을 타 적의 군영에 잠입하고, 다 함께 살아 돌아가기로 한 병사들은 적군과 싸우다 모두 죽고, 청현은 경화가 살아 돌아갈 수 있게 폭탄이 설치된 곳으로 몸을 던집니다. 잡혀있던 월지는 혼란한 틈 타 경화가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고, 혼자 살아남아 돌아온 경화는 위북군과 청현의 죽음에 슬퍼합니다. 지원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버리던 경화, 낭매가 돌아온 것을 보지만 낭매는 한쪽 눈을 잃고 돌아와 쓰러지고, 명구는 군사를 이끌고 오는데 때마침 지원군이 나타나 명구는 도망칩니다. 경화는 명구를 용서할 수 없어 도망치는 명구를 따라가 창을 던집니다. 전쟁에서 이기지만 기쁨도 잠시. 경화는 쓰러지는 미림을 보게 됩니다. 경화는 미림의 독이 해독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용수초를 찾으려고 하지만 산이 모두 불에 타버려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깨어난 미림은 한 달밖에 살 수 없고 독을 고칠 수 없어 경화는 슬퍼합니다. 미림은 운명을 받아들이고 경화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하고, 경화는 평생 청주를 지켜줄 것을 약속하지만 미림은 함께 할 수 없어 슬퍼하고 경화와 마지막까지 함께하기 위해 혼인하자고 합니다. 월지는 대영과의 평화를 약속하고 경화의 혼인을 축하해줍니다. 경화는 대릴 사위로 장가를 가 꽃가마를 타고 청주 백성들의 축하를 받으며 식을 올립니다. 미림, 경화, 아이, 아가는 함께 자고와 위노이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첫날 밤을 보내는 경화와 미림. 미림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아 경화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합니다. 대염 황제는 자고를 보내주려고 하지만 자고는 헤어지기 싫다는 듯 황제의 품으로 돌아오고, 낭매는 현녀를 그리워합니다. 경화는 매일 미림과 함께하고 미림의 마지막을 함께하며 그림을 그려줍니다. 미림은 경화가 오래 살기를 바라고 언제나 함께 있겠다고 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미림은 만약에 청주에 불이 나지 않았다면 위북군을 이끌고 온 경화와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던 미림과 마주쳤을 것이고 서로 첫눈에 반했을 거라는 상상을 합니다. 경화는 황제가 퇴임하고 뒤를 이어 황제의 자리를 물려받아 나라를 통치하고 훌륭한 번영을 이루어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경화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루고 미림과 함께했던 곳에서 미림을 그리워하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